2024학년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별거 없죠. 2가 3개 들어가 있고 3이 3분의 1 하나, 3분의 2 하나, 그래서 6이 남는다. 2번 또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된다. 3번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세타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면 4, 4분면에 있는 애인데 거기서 탄젠트 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1대 2루트 2대 3 거기인데 사인 값이 1이면은 코사인 값은 2루트 2겠죠? 그럼 2루트 2분의 1인데 음수다. 그러면 2번이겠죠? 이런 거야 굳이 연필 될 것도 없고요. 4번 얘는 연속이다. 다른 거 따질 필요 없겠죠. 그러면 2일 때 연속이니까 2 집어넣어갖고 값이 같아지도록 풀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얘도 무난하네요. 5번 다항함수 미분했는데 2차 함수, 그럼 원래는 3차 함수였을 것이고 어떻게든 나왔겠죠. 그 다음에 F1이 6이다. 그런데 F2가 얼마냐. 여기서 F를 미분한 애가 0이랑 2를 지나니까 0에서 2까지 적분한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죠. 0에서 2까지 적분한 값이 여기 공식 넣어가지고 6분의 3의 2의 세제곱해서 4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0에서 1이랑 1에서 2가 이제 서로 대칭이고 넓이가 같죠. 그러니까 F1은 6이면 F2는 여기서 이제 이만큼만 덜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보자면, 이렇게 했을 때 요게 0이고 2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 값을 우리가 이제 F1은 6이다 라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아니죠, 얘는 이제 0에서 2 사이에는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애일 텐데, 얘가 6인 거를 아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높이 차가 4가 되니까. 간단하죠? 요거를 적분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를 굳이 이렇게 간단하게 암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 넓이 공식, 이게 교육과정 바뀌긴 하지만 넓이 공식 그래도 웬만한 상위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도 못 쓰죠. 이거 이해를 못하면. 이런 게 참 나쁘지 않은 5번 위치에 좀 적절한 문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등비 수열이고 SN 구했죠. 그 다음에 S4에서 S2를 뺐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이게 A3랑 A4 그렇게 두 개 남겼다는 건데 우변에 A4가 있죠. 그러고서 넘겨주면은 A3랑 A4의 관계가 나오고, 이게 공비가 2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A5가 4분의 3이니까 A1, A2도 금방 구할 수 있겠고요. 공비가 2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거꾸로 계산해서. 그러면은 답은 4번이다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이거 문제 풀 때 제발 AN은 Rn-1 A1 이거 제발 이러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풀면은 당연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풀면은 시간이 당연히 부족한데, 이렇게 풀어놓고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사교육이 문제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진짜 이거는 착잡합니다. 그러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3차 함수고 극대극소일 때 극대극소의 x좌표의 차를 구해라. 미분하면 되죠. 미분해갖고 두 근 구하면 되는데, 일부러 3분의 1 붙어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냥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6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극대극소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8 나오겠네요. 두 근의 차. 부호 8인지 마이너스 8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선지를 줬으니까 그냥 차만 구하면 되겠고요. 이 정도까지는 간단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8번 넘어갑시다. 8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론을 다 담고 있죠. 일단 3차 함수 fx 그리고 모든 실수 x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식을 묶어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서 x-1에 대해서 묶인다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x-1 나눠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근거가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x가 1이면은 나눌 수 없어요. 그쵸? 근데 1이 아닌 곳에서는 나눠도 돼요. 그쵸? 1이 아닌 데서는 나눴어요. 그러면 1일 때가 문제인데 1이 아닌 곳에서 3x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 게 fx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fx가 뭐죠? 3차 함수고 연속 함수죠. 결국에 다항 함수라는 얘기니까 연속 함수니까 그 x가 1일 때 빵꾸난 자리를 다시 연속할 수 있도록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x-1을 그냥 나눈 것과 뭐 별반 다를 바 없이 넘어가는 식으로 풀이를 전개를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았으면 얘를 나눠도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애매하게 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1로 나눴겠죠. 만약에 얘가 킬러였으면 그런 식으로 풀면 틀렸겠죠. 아마 8번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답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를 적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fx를 적분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죠? 홀함수는 소거된다. 홀함수는 소거된다. 그러니까 최고차, 그러니까 다항함수에서 차수가 홀수인 녀석들은,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녀석들은 적분을 했을 때 0으로 소거된다. 일부러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굳이 3x 세제곱과 3x는 적분을 안 했겠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은 3x 제곱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굳이 이거를 그 손이 많이 가게 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르면 손이 많이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이 문제는 이제 아마도 그 공식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막히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사실 개정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과에서 이거 모르면 진짜 바보였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하 벡터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하 벡터를 지금 안 배우고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대한민국에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셨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선행 그런 뭐 기하를 안 배운 학생들은 못 풀게 나온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거 고1 때 배우는 고1 교육과정에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개념이 있죠.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간다. 참 깝깝합니다. 이건 그냥 공식에 집어넣기만 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 개념을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막히지 않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동시에 원점, 그러니까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의 속도가 나와 있죠.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란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둘의 차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은 거리가 나오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좋지? P랑 Q를 그러니까 각각 적분을 한 다음에 뭐 절대값을 하든지 아니면 V1 빼기 V2를 한 다음에 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든지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긴 한데 결국에 이제 거리 개념이라는 얘기는 절대값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제 풀이처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절대값이 한 번만 들어가니까 깔끔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V1은 2차 함수고 V2는 1차 함수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두 V1 빼기 V2를 해놓고 나니까 2랑 6에서 교차를 하죠. 그러니까 2랑 6에서 서로 그 상대적인
속도 개념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절대값을 씌움으로 인해서. 자, 문제를 더 봅시다. ft는 구간 0에서 a까지 증가, a부터 b까지 감소, b부터 계속 증가한다. 이때 a에서 b까지 추가 움직임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겠죠.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 얘를 적분을 한 애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그려봐야 되는데, 둘 다 원점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점을 착안을 해서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보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2t가 나올 텐데, 얘가 2랑 6에서 극대 극소가 나왔을 것인데, 이 식을 우연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처리를 해야 되나, 왜냐면 그 2랑 6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결국에 이렇게가 2랑 6이, 얘가 2랑 6인데 이렇게 잘려버리면은 진짜 이게 문제 풀기 싫어지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깝깝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ft를 그 정리를 했을 때 나온 요 값이 깔끔하게 이렇게 하필 딱 요 값이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2에서 6까지만 따로 분리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A부터 B까지 Q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P 위치는 필요 없죠. Q가 움직인 거리만 알면 되는 거니까. Q는 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부터 6까지 절대값 씌운 거, 얘가 얼만큼 움직였느냐, 요 넓이만큼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해갖고 구해주면은 4분의 34, 그럼 2분의 17,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10번 위치에 들어갈 문제치고는 굉장히 계산이 지저분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원 수능 문제에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 지저분하게 내는 거는 아무래도 교육청도 문제 그렇게 안 내죠. 6, 9평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계산이 굉장히 깔끔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계산이 지저분하더라도 한 10번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 나오면은 누구나 풀기 싫어해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풀기 싫어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평가원 문제는 계산이 이렇게 깔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수능 문제의 경우에는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6, 9평이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사설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나왔는데 계산 지저분한 거 틀렸다고 그렇게 좀 쫄아 있지 마시고, 수능 문제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저분하게는 안 나올 테니까, 뭐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수능이 망한 거니까. 뭐 여러분만 망했겠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지. 그리고 수능 출제한 사람도 욕먹겠죠. 그런 쓰레기 같은 문제 냈다고. 근데 수능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11번을 봅시다. 11번 등차 수열이고요. A6, A8 같고요. 그런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A8이 뭐 이게 공차가 0이 아니니까 000이 아닐 테니까 A8이 아무래도 A8이 양수니까 A6는 음수. 그러니까 그리고 부호가 같다는,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얘기는 등차 중앙으로 해서 A7이 제로란 얘기죠. 그러니까 대충 n이 이렇게 될 때 A7, A6, A8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텔레스코핑이죠. 이쪽 텔레스코핑이니까 이거를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A6 빼기 A1이 이제 5D잖아요. 그러면은 약분도 되겠죠. 그러면은 5랑 A1, A6 얘가 96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A1이랑 A6는 이제 A7이 0이니까 공차만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D가 4, 왜냐면 공차는 양수니까 여기서 D가 4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쉽고, 그 다음에 A1부터 A10까지 더해라 했는데 A7이 공차가 0이니까, 아니 A7이 제로인 등차 수열이니까 이제 1부터 13까지는 합이 0이겠죠.
1부터 13까지는 합이 0이고 얘네 둘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이제 A7에서 7만큼 이동했고 얘는 A7에서 8만큼 이동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5D 공차의 15개, 공차 15개만큼이 남은 거죠. 그래서 답은 60이다. 굉장히 명확하게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였고요. 이제 11번부터가 그건데 그 본 게임이죠. 여기서 안 풀리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을 얼만큼 아끼느냐, 그 싸움이 시작되는 게 11번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 이것도 중요한데, 최상위권에서는 맞추는 건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몇 분 만에 풀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12번 일단 문제를 봤을 때 9분의 1에 x, x-6, x-9 뭔가 3의 배수들끼리 잔뜩 나와 있긴 한데, 이런 상태로는 이제 규칙성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공비가 왜 최고 차항계수가 9분의 1이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그냥 계산으로 문제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계산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봤을 때 이 함수가 그려지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간격이 같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냥 0, 6, 9는 뭐 그 변곡점이 대충 여기 찍힌다? 이런 거 말고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공통 문제인데 변곡점 가지고 뭐 해결하는 뭐 그런 게 있을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gx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뭐 여기서 특별하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gx fx가 x가 t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대로 두고 t 이상인 곳에서는 -x-t의 ft인데, 얘가 도대체 뭔가 보니까 일단은 t를 넣어보고 싶죠. t를 넣어보니까 ft 연속이 돼요. 그 다음에 -x-t는 얘는 결국엔 직선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3차 함수가 어느 순간까지는 이어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기울기 -1인 직선으로 바뀐다. 이렇게 -1인 직선으로 어느 순간 함수가 바뀐다. 이게 gx다. 그리고 이 t가 0에서 6 사이에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y는 gx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 그러니까 결국에 요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해라. 이때가 언제겠느냐, 요거를 묻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뭐 생각보다 별건 없었어요.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번 식을 적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의 넓이는 알 수 있어요. 0부터 t까지 fx를 적분한 거. 그 다음에 요 넓이도 알 수 있어요. 요거가 ft고 기울기가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ft 제곱.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넓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미분 가능하니까 극대값 구하는 게 문제의 의도인 것 같죠? 그래서 미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왜 9분의 1이 붙었는가?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아, 깔끔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t는 3일 때 극대가 되더라. 그래서 이때 t는 3일 때를 대입을 해갖고 0부터 3까지 fx, 그 다음에 2분의 1 f3제곱 계산하면은 답이 4분의 129가 나옵니다. 요게 답이고요. 아주 명확하게 풀린 문제였습니다. 이게 제가 12번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도대체 이 문제를 누군가는 그 3차함수의 비례관계를 써서 풀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서 도대체 뭘 근거로 3차함수의 비례관계를 썼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3차함수의 비례관계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문제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떤 뭐 강사인지 누군지 뭐 막 여기저기서 3차함수의 비례관계로 쉽게 풀리는 문제다 이딴 소리를 해야 되는데, 뭘 근거로 이게 그렇게 잡혔다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멍청한 풀이를 하지 마시고요. 3차 함수의 비례관계 쓰는 문제도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의도대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마도 어쩌면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좀 다르게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t가 대충 한 여기쯤 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옮겨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만 옆으로 옮겨진 경우 이때가 이제 t가 살짝 옮겨졌을 때 t가 살짝 옮겨졌을 때를 근거로 하는 건데 그때 어떻게 되죠? 요만큼은 빠지고 요만큼은 들어가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접하는 위치에서는 빠지는 게 없고 더해지기만 하는 게 최대라서 극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접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찾는다. 그렇게 해서 t는 3이다 라는 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개정천 문제에서도 꽤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이런 개념을 얘기를 안 하지는 않아요. 이 개념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게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연습 문제나 이런 거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풀이 방식 이런 식으로 아마 간단하게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3차 함수의 비례관계는 이 문제에서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도대체 어떤 놈이 문제를 3차 함수의 비례관계로 푼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낚이지 마시고 그냥 올바른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그냥 뭐 딱 봐도 사인 코사인 쓰고 삼각함수 어떻게 해갖고 사인 법칙 해갖고 돌려서 푸는 문제 이렇겠죠. 그 다음에 S2랑 S1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봤는데 이제 곱하기도 가 있고 그러면 아마 이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삼각형 ABC에서 3분의 파이 3 루트 13 요 길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실제로 j 코사인 법칙 돌려보면은 x는 4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계산이 많이 들어간 건데요. 이게 루트 13하고 3하고 3분의 파이 요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 1, 2루트 3이겠죠? 그러면 딱 루트 13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고 4인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굳이 제코사인 법칙 안 써봐도. 제가 원하는 풀이는 요런 쪽이 조금 더 가깝죠.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진짜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연습 안 한 사람들도 제이코사인 법칙이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다. 요런 생각이 되겠네요. 요런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 길이 4인 거 구했으면은 S1 구할 수 있죠. 그러면 S2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끼인 각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 끼인 각을 구했으면은 얘분의 얘 이게 사인 법칙에서 사인 세타분의 x가 바로 구해지죠. 사인 세타도 여기서 구할 수 있고 이게 2r인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 14번은 이것도 사실 9월 모의평가에서 이어지는 문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난한 문제죠. 일단은 문제를 봅시다. 자연수 AB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은 x가 2 이하 왼쪽에서는 3차 함수고 x가 2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네요. 3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묶어놨고요. 그게 fx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gt라고 돼 있는데 뭔가 길이가 길죠? 한번 그래도 뜯어봅시다. 실수 t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는 게 gt다. 그 다음에 k일 때, k보다 살짝 작을 때, k보다 살짝 클 때 했더니 9개가 나온다. 일단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왜 9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냐, 이게 왜 9개가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요거 항상 제가 강조해왔던 모양이고, 여기에서 이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k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k보다 살짝 큰 거 작은 거 똑같이 9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9개가 잡히는 상황인데, 이런 9가 되는 9개가 잡히는 k의 개수가 딱 유일하게 한 개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뭔가가 이렇게 덮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유일하게 하나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3차 함수가 이렇게 잡힐 텐데 2차 함수가 잡히는 데서는 또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하나는 9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특수하게 생각해 볼 만한 건 요렇게 해갖고 여기 딱 만나거나 아니면 요렇게 해갖고 딱 여기 만나는 건데, 아무래도 얘겠죠. 얘부터 먼저 시작을 해봐야죠. 다른 거는 얘가 안 되면 왜 안 되지 하고 이제 뜯어보면서 되는 조건을 찾아보는 건데, 일단 얘부터 해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위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1 3 5가 되겠죠. 그래서 딱 9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조건이라는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그려봐야죠. 실제로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x가 2 이하일 때 이거 그냥 뭐 어쩝니까? 그냥 미분하든지, 아니 미분할 필요는 없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요거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1만큼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한번 그래프 개형을 딱 숫자 점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만큼 그려지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3에 딱 닿도록 2랑 b를 잡아주고 a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순서쌍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기 위해서 좀 그냥 a, b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a랑 b를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그림 그리기가 편하니까. 자, 여기는 9가 명확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요 높이 차이가 12만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12만큼이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함수를 그려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a고 얘가 b죠. 그러니까 a랑 b를 t를 이용해서, t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때 자연수 a, b죠. a, b가 자연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순서쌍이 어떻게 몇 개 나올 텐데, 이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 t가 2분의 1일 때도 된다는 점, 요거를 잘 생각을 해주면은 금방 답이 나오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눠주는 것도,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만 하면은 이런 케이스일까 저런 케이스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얘부터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딱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굉장히 명확한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 15번, 이거 제가 해설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해설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AN이 홀수인가 짝수인가,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 2를 넣으면은 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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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L 하면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면은 2의 n승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2의 n승을 집어넣다 보면 계속 반토막 나니까 어디론가 간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N이 5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경우잖아요. 5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2의 5승부터 또 주르르륵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갖고 뭔가 계속 반토막씩 나다가 결국에는 2의 n승꼴만 남게 되는 그런 뭔가 루프를 타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를 그냥 숫자 몇 개 집어넣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A6랑 A7이 더해서 3이 된다. 그러면 이건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순서상 직접 세보는 수밖에 없죠. A6가 2일 때 1일 때
근데 2일 2일 반복되니까 A7이 1인지 2인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한쪽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대충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A7이 1인지 2인지 결정해 보면 A6가 1인지 2인지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 A5가 몇인지 결정할 수 있고, 그냥 거꾸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뭐 설명해 준다고 뭐 더 특별한 뭔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얘는 사실 시간을 잡아먹기 위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얘 때문에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아끼고 와서 이런 확실하지만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를 풀어낼 때 쓰는 거죠. 이 문제 자체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설을 특별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얘도 뭐 지수법칙 넘겨서 계산해주면 x가 2가 될 것이고, 17번 이것도 그냥 뭐 미분해갖고 답 구하면 되겠고요. 뭐 이게 f' 제로를 구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그 뭐냐 1차항 개수를 구하고 뭐 그런 의미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18번, 이것도 AN 묶음, BN 묶음 따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은 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19번, 이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거 없죠. 얘도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랑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랑 두 개를 곱했는데 4분의 1보다 작다.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얘는 뭐 사인 2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한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한 거잖아요. 그럼 코사인으로 고쳐줄 수 있을 것이고, 코사인으로 묶어놓은 거는 뭐 코사인은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고쳐주면은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사이에 있다. 이거 가능한 x가 2랑 6인데 뭐 2, 6, 14 뭐 이것밖에 없으니까 32가 되겠죠. 뭐 별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20번은 조금 강조할 만한 내용이 있었죠.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A가 루트 2보다 크다고 하네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곡선 y는 fx의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이 이것과 만나는 점 중 만난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x는 분명히 3차 함수예요. 그 다음에 0,0에서의 접선이 뭐죠? 2x죠? 그렇게 식을 적어놨잖아요. 여기 문제에서 0,0에서의 접선이 y는 2x다 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y는 2x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에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2x에 접한다.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그려지든지 뭐 어떻게 뭐 다른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요런 거 하나 있을까요? 뭐 요런 식으로 둘 중 하나겠죠. 그 다음에 a가 루트 2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게 변곡점 위치가 주어진 거네요. 요것만 가지고는 뭔가 알 수 있는 게 없다 싶었는데 변곡점 위치를 알 수가 있겠네요. 변곡점 위치가 이쪽에 잡히죠.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y는 fx 위의 점 a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a 값을 우리가 몰랐다고 하면, a 값이 주어졌으니까 a 값을 몰랐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질 텐데, 요 경우는 변곡점이 음수 쪽에 잡히고 요 경우가 변곡점이 양수 쪽에 잡히니까 그래프 개형이 잡힌 거예요. a가 루트 2보다 크다는 조건 때문에 요 개형이 잡혀버린 거예요. 반드시 이 개형이다 라고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 그려진 개형에서 여기 요렇게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모든 이해가 갑자기 순식간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계속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다시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였어요.
다음에 a가 루트 2보다 크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EX. 그러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접하는 애들 중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할 수 있는데 a가 루트 2보다 크니까 변곡점은 y축보다 오른쪽에 잡혀야 되고 요 개형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까지 그냥 문제만 보고서 그림 몇 번 쓱쓱 해봤는데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굉장히 매끄럽게 접근을 해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좀 두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미분을 해보지 않더라도 그래프 개형 문제에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 제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거를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그림을 이렇게 문제 상황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은 이제 문제에 대한 모든 이해가 끝났죠.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한번 구하라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y는 fx의 위에서 a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이때 지름을 하는 원위의 점일 때 그러니까 a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b인데 요거를 지름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는 얘가 직각이라는 얘기겠죠.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x분의 y가 요 접선의 기울기와 수직이다 라는 그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얘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기출문제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되면 이제 유명한 기출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굉장히 명확하죠. t분의 ft에 f't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실제로 뭐 이렇게 t분의 ft가 근데 또 심지어 접선이 2라는 것도 알고 있죠. y는 2x가 접선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t분의 ft는 2예요.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언제 성립하냐? t랑 a랑 같을 때 이제 성립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t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값이 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보면은 결국에 이제 a가 이게 결국에 제곱을 했을 때 2분의 5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5a랑 ab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형 정리인 거죠. 1대 2대 4 1대 2, 1대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5a, ab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루트 5고 얘는 2루트 5일 테니까 곱하면은 이제 10a 제곱인데 우리가 a 제곱을 구해놨죠? 그럼 답이 25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식을 적기 시작했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문제를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접선이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게 접선이다 라는 사실 0,0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얘가 접선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최고차항이 음수다. 그 다음에 요거 a가 루트 2보다 크다는 게 이게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힌트를 주는지 몰랐지만 이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가능한데 변곡점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더라. 이런 걸로 굉장히 명확하게 힌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암산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볼 필요조차 사실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런 공간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것도 요걸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필이 먼저 나갔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연필이 나가기 전에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를 조금씩 고민을 해봤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했어야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20번 같은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은 당연히 22번 못 풀겠죠.
22번 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요런 문제에서 시간을 잡아먹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야, 그리고 좀 명확하게 쉽게 풀 수 있어야 22번을 풀 수 있다.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인 곳에서 정의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2차 함수, 한쪽에서는 로그 함수네요. 근데 양수니까 뭐 심지어 개형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쉽네요. 그 다음에 t가 0 이상인 실수에 대해서 t-1, t 플러스 1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 t가 있으면은 요 구간 안에서 최대값을 gt로 그려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좀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요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이쪽은 잘 모르겠고, 얘는 이제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미지수도 없고 명확하게 상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을 한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t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이렇게 잡히겠네요. 그리고 t가 조금씩 커지면은 얘가 조금씩 커지겠네요. 요런 사실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에서는 무조건 얘가 제일 크죠. 그러면 요렇게 대충 그려질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 있게 되냐면, 그러니까 fx 자체를 적당히 평행 이동시키는 어떤 형식의 그래프가 우리가 찾는 문제의 함수가 된다. 그게 gt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 녀석인 거죠. 근데 얘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해갖고 t를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 아무래도 얘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다 보니까 t가 작은 쪽일 때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t가 이쪽이면은, t가 요 값이면은 요 값 중에서는 요 값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따라가지 요런 식으로 따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둘이가 겹쳐 있는 부분일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이제 제일 관건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요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죠. 일단은 얘는 뭐죠? x는 5가 그 점근선이고 6일 때 0을 찍죠. 그러니까 요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애가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5부터 이제 딱 떨어지는 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미지수예요. 미지수니까 요렇게 될지 요렇게 될지 요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최소값이 5라고 했죠. 0부터 그러니까 0부터 무한대에서 이 최소값이 5가 된다. 근데 이때가 딱 계산을 해보면은 알겠지만 0일 때 그 뭐냐, 0일 때가 몇이냐, 그 f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얘인 거잖아요. f1 얘가 이제 1만큼 딱 평행 이동했을 때인 거잖아요. 근데 걔가 딱 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5가 되는데 요 밑에를 지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요 로그 함수가 여기를 지나겠느냐, 요게 이제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문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 결국에 여기다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6일 때 그러니까 6일 때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니까 요 평행 이동 시킨 게 원래 몇이었을 때겠어요? 7일 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7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로그 4, 2. 얘는 또 심지어 우리가 2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애인 거죠. 2분의 1 a가 5 이상이다. 그러면 a가 10 이상이다. 이게 21번. 그러니까 문제의 위치는 21번이지만 별로 어렵지 않았죠.
막상 이걸 뚜껑 열어보고 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22번 요 녀석이 이제 논란의 문항이죠. 일단은 제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얘는 킬러가 아닙니다. 얘는 킬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정답률만 가지고 얘가 킬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절대 킬러가 될 수 없어요. 이제 킬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2014학년도, 15학년도, 뭐 16학년도 이렇게 수학 가형 B형이라고 해야 되나? 요렇게 수학 B형이네요. 그때 의대 가겠다는 애들 모아놓고서 이과 애들만 모아놓고 28문제, 그러니까 21번이랑 21, 29, 30 이렇게 빼고 27문제 걔네 30분 만에 풀고 29번 기하 벡터 문제 쉬우니까 그거 뭐 10분 안에 풀고 나머지 두 문제 21번이랑 30번을 1시간 동안에 두 문제를 푸는데 그거 풀어서 맞춘 개수만큼 의대를 가는, 그 다음에 21번은 심지어 찍어서 이렇게 답개수 세갖고 찍어서 맞추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서 의대를 변별하던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얘는 킬러 문제 축에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킬러는 아닌데 왜 정답률이 땅에 처박았느냐? 얘는 20분 주면 다 풉니다. 20분 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20분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왜 20분을 못 만들었느냐? 미적분을 20분 안에, 그러니까 미적분을 시간 안에 못 풀었고, 그래서 얘를 풀 때 20분이 남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푼 거지, 이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푼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미적분 때 왜 여러분들이 미적분 22번을 왜 못 풀게 되었는지, 그거는 미적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을 시간 안에 못 풀어서 22번을 못 풀었다. 요게 제 주장입니다. 자, 22번 문제를 그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 풀이가 편안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fx에 대해서 정수 k, 그 다음에 k-1, k 플러스 1일 때 두 개의 곱이 0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지 뭔가 그려진다는 건데, 이런 k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또 봅시다. f'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일 때는 음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일단 3참수의 개형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얘가 된다는 건 알았죠. 왜냐? 기울기가 음수인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인데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개형이 된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fk-1, fk 플러스 1이 곱이 음수다. 도대체 이게 이제 어떤 조건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따져볼 게 있어요. 3차 함수는 이렇게 됐든 뭐 요렇게 됐든 아니면 뭐 요렇게 되든 어쨌든 간에 어떤 한 점에서는 반드시 x축과 교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은 반드시 교차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교차를 해야만 하는데, 근데 그때 반드시 어떤 한 점은 교차를 해야 되는데 k-1, k 플러스 1 곱한 게 이게 음수가 되는 정수 k가 존재하면 안 된대요. 반드시 교차하는 점은 존재를 하는데 교차하는 점 주변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대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굉장히 좁아가지고 뭐가 이제 이쪽이 부호가 같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한쪽이 0이 돼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 여기서는 0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음수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은 는 0 혹은 양수, 그러니까 양쪽 값이 부호가 같든지 한쪽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녀석들이 돼야 된다.
굉장히 금방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굉장히 난해한 문항인 겁니다. 그래서 다들 못 푼 거예요, 사실. 그러나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20분이 있었다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20분을 확보를 못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일단은 어떤 상황에서 조건을 만족하게 될지 이거를 어떤 상황일 때 유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3참수가 대충 이렇게 잡혔을 때 요 점들이 정수점이 아니라면 굉장히 불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만약에 얘가 정수점이 아니면 어떤 무리수라면 어떤 유리수든 어떤 무리수든 정수 격자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양옆으로 일씩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어떤 정수 K가 있을 거고 그 근처로 양옆으로 어떤 뭔가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곱이 음수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대한 제 생각에는 이 3참수의 근이 정수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수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근이 3개가 있을지 뭐 2개가 있을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정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상황을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을 하나 그려본 게 얘인 거예요. 어떤 FC가 0일 때 어떤 상황이 된다. 그걸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요런 3참수가 있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1, 0, 1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3참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둘 다 해보니까 F'-4분의 1이랑 F'-4분의 1 했는데 안 돼요. 그쵸? 해봤어요. 저도 이거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몇 개 두들겨 넣어봐야 돼요. 넣어봤는데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아, 그러면 뭐지? 왜 얘가 안 되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놓지 않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0, 1 해서 마이너스 2가 커버가 되죠? 0일 때 마이너스 1, 1 커버가 되죠? 이렇게 커버가 안 되는 정수 격자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얘네들이 정수 격자점들을 덮어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봤는데 그게 안 돼요. 아, 도대체 이게 그러면 무슨 상황인가? 그러고 나서 안 해본 경우의 수가 있죠. 자, 요런 상황은 우리가 안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아는 거죠. 이거를 안 해보고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직접 정수 격자점이 아무래도 갖고 있는 게 유리할 거다. 그래서 정수 격자점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도록 하고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 된다. 얘네는 기울기 때문에 안 됐다. 근데 이제 얘를 해볼 때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면 0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제 1이 0이니까 커버가 된다. 1일 때는 음수, 양수 얘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보면서 아, 그래도 정수 격자점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정수 격자점이 아무래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정수 격자점이 아닌 애가 있나 보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애부터 먼저 해보고 싶지 얘부터 어떻게 먼저 해보겠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진짜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내가 알 방법이 없는데 이걸 알면 신이죠. 근데 이제 이런 추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이것저것 가능할 것 같은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래도 0, 1 얘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1이랑 1 곱한 거는 해결이 되고 1이 있으면 0, 2 곱한 거 해결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에 거를 다 해보니까. 근데 위에 거를 다 해보려면 어떻겠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아껴갖고 이 문제 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 풀이의 결론인 겁니다. 아니 이거 보면 쉬워요. 보세요. 요거 얘 해보니까 아니 3차 함수는 반드시 근이 있고 그 왼쪽 오른쪽으로 해갖고 곱이 음수가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게 0이든지 이게 0이든지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 하나는 정수 격자점을 지나겠구나. 정수 격자점이 그럼 최대한 많을수록 많은 점들을 커버할 수 있을 테니까 유리하겠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요거를 다 집어넣어 본 거예요. 얘네를 다 해본 건데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러면은 정수 격자점이 아닌 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은 얘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0이랑 1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으면은 가능한 A 값이 나와요. 해보니까 가능한 A 값이 있어요. 그리고 조건도 만족을 해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딱 들어가네요. 얘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하늘이 버린 거죠. 그거는 하늘이 버린 건데, 근데 이제 기울기가 아무래도 뭐 요런 값을 줬으니까 아무래도 요런 것부터 먼저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부터 먼저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f'x 구했더니 a가 나오고, 이때 되긴 되는구나, 이때 되긴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어넣어 갖고 답 구하면 정답이 나와요. 이게 뭐 풀이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이게 답을 제가 이제는 답을 누구나 다 아니까 이 문제가 쉽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제가 제 해설에서는 이제 봤을 때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근데 음수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형은 이렇게 잡힌다. 그런데 3차 함수는 반드시 어딘가에선 교차를 할 텐데, 그러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일 때 서로 부호가 반대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어디선가에서는 반드시 있다. 어디선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딱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격자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지더라. 근데 정수 격자점으로 모든 교점들을 다 하고 났더니 막상 또 안 되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더라.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지? 따지기 시작하면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답이 나온 거죠. 이거는 진짜 푸른 사람이 이렇게 풀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풀이의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얘가 이건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진짜 뭐 문제를 어디선가 빼돌리지 않는 이상 그거는 처음부터 이런 걸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이런 걸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래도 정수 격자점이 아무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풀어보려고 도전을 해본 거죠. 그것 말고는 풀이가 있겠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굉장히 쉬웠던 문항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이 문제 정답률이 낮아서 그런 건데, 그거는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인 거고,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풀이가 어렵습니까? 안 어렵거든요. 이 문제는 20분이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 하는데 3분, 이거 하는데 3분. 왜 안 되지? 이거 문제 읽고서 문제 상황 파악하는데 뭐 한 1분이면 사실 문제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고
요거 기울기 해갖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어디선가 하나 만난다. 근데 이게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거 파악하는 데는 1분 30초면 충분해요. 그러면은 요거 해보고 요거까지 해보고 하는데 다 합해서 7분이면 됩니다. 7분이면은 문제 상황에서 안 되는 경우의 수들은 다 찾은 거예요. 7분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뭘 빠뜨렸지? 이거 고민하는데 10분이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 10분이면 이거 찾죠. 근데 그러면은 최소한 17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마킹까지 하고 요거 계산하는 데까지 시간 더 오래 걸린다 쳐서 한 20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20분이 확보가 안 된 거라니까요. 이 문제 자체가 킬러라서 못 푼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선택 과목들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통, 제가 많이 무시해서 미안한데 이거 해설할 필요가 있나요? 뭐 23번, 뭐 두 개, 한 개, 3번, 뭐 24번 서로 독립이라니까 곱하면 뭐 곱할 수 있다가 된 거죠. 확률 곱할 수 있다. 그럼 뭐 암산해 보면은 이게 3분의 2랑 3분의 1일 텐데 그러면 4분의 3이겠죠? 4번. 그다음에 1, 2, 3, 4, 5, 6 6장 한 번씩 일렬로 나열 양 끝에 두 수의 합이 12하. 뭐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뭐 안 되는 게 5, 6이랑 6, 5밖에 없는데 얘네 빼면은 5번. 뭐 4개의 동전 아니 4개의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는 거 0, 1, 2, 3, 4. 근데 그 중에서 2 이상인 거 얘네 2 이상인 거 얘네 묶어가지고 하나로 표시해달라. 그럼 확률 뭐 기대값 27번 모집단이 49다. 모집단의 크기가 49다. 그럼 뭐 7분의 5에서 1.96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뭐 A 값이 뭔지 나오죠. 95% 신뢰 구간. A랑 5분의 6 A가 그 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도 조금 계산이 지저분할 수도 뭐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A랑 5분의 6 A가 1.96에 7분의 5 그러니까 7분의 5가 이제 얘가 시그마죠. 2 곱하기 7분의 5 1.96이 그 뭐냐 양 끝의 간격이니까 그거 가지고서 2 곱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뭐 A 값도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X바가 그 10분의 11 그러니까 A랑 5분의 6A의 평균 딱 가운데 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A 값이 나왔으니까 X바도 구할 수 있다. 28번 28번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네요. 문제가 좀 길죠. 1, 2, 3, 4가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A에는 공이 충분히 많다. 8개 이상이다. 상자 B는 비어있다. 1이면은 1개, 흰공 1개를 B로, 2, 3이면은 흰공 1개, 검공 1개를 B로, 4면은 2개 1개를 B로 넣는다. 그 다음에 4번 반복한 후에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거네요. 8을 숫자 1 또는 2 또는 3으로 더해가지고 8을 나타내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겠어요? 3, 3, 1, 1, 3, 2, 2, 1, 2, 2, 2, 2. 요 경우의 수에서 만족하는 조건 찾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검은 공의 개수가 2개다. 그러면은 검은 공 개수 2개 되는 경우의 수를 찾을 때 가능한 거 찾아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4, 4, 1, 1밖에 안 돼요. 4, 4, 1, 1 말고 이게 그 3, 2, 2, 1이면은 3개, 2개, 2개, 1개를 넣는 식으로 하면은 검은 공의 개수가 3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안 돼요. 얘밖에 안 돼요. 그거 파악해주면은 이게 카드 뽑는 경우의 수가 얘네밖에 없거든요.
그거 다 더해가지고 카드 확률 계산해주면 돼요. 28번 그나마 이게 확통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29번 이건 뭐 뻔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규칙성이 있게 C랑 D랑 A랑 B는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C랑 D랑 C랑 D랑 결정해주면은 일단 C를 결정해주면은 A, B가 가능한 경우의 수랑 얘가 D고 얘가 A, B잖아요. 이거 그냥 깔끔하게 식 정리해갖고 더해주면 되죠. 29번도 쉽고요. 30번 얘도 그냥 지밸류로 바꿔가지고 계산해주면 답 나오잖아요. 안 어렵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이거 뭐 확통은 해설할 게 없어요. 이게 참 뭐합니다. 확통이 문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22번을 못 풀었다. 시간이 그렇게 남아도는데 22번을 못 풀었다. 그냥 확통이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확통이 뭐 만점자가 만점자 표준 점수가 뭐 안 된다니 뭐니 그게 확통이 불리한 게 아니라 그냥 확통이 수학을 못하는 거라니까요. 문이과 통합을 시켜놨잖아요. 국어 잘한다면서요. 문과가 국어 잘한다면서요. 그러면 국어에서 이득 보면 되겠네. 근데 왜 불리해요? 문과가 국어 잘한다며요. 근데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은 의대 가겠다는 애들이 국어 더 잘하잖아요. 그 법학이나 경영, 경제 이런 쪽 가겠다는 분들은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해요. 걔네들은 불만이 없어요. 미적분 가봅시다. 뭐 23번 근사 때리면 5분의 3 3번이고 24번 뭐 미분 매개변수 미분 해가지고 나오면은 뭐 답 나오겠죠. 25번 좀 복잡하게 생겼어도 역함수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역함수 이런 관계 있잖아요. 얘가 딱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f분의 f'으로 고쳐지죠. 그러면은 절대값 ln 절대값 f 뭐 a랑 1이랑 집어넣어갖고 차를 구한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게 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a가 뭐가 되는지 대충 알 수도 있겠죠. 뭐 쉽네요. 26번 얘도 뭐 그냥 이게 밑면이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제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 적분하면 되겠죠? 얘 적분하는 게 조금 부분 적분이라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든 금방 계산할 수 있죠. 근데 뭐 미적분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3번 27번 문제가 조금 여기서부터 지저분해지기 시작해요. 실수 t에 대하여 원점을 지나고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2의 마이너스 x로 써주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붙여서 쓰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t와 접하는 직선의 길기를 ft라고 하는데 이게 원점을 지난다네요. 그러면은 이게 그 제가 맨날 강조하는 그 공식을 때려박아서 풀지는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실수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이제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좀 얘기가 다르죠. 요렇게 평행 이동된 거 y축으로 평행 이동된 거죠. x축으로 평행 이동 혹은 y축으로 실수배가 아니라 y축으로 평행 이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규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x축 평행 이동 혹은 y축 실수배 요건데 얘는 지금 y축으로 평행 이동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건 없어요.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문제 조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그래프 개형에서 여기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대요. 그리고 이때의 기울기를 ft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써야죠.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미분해가지고 식을 구해야 됩니다. 요거 기울기 ft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점에서 x좌표 y좌표 나눈 거, 그 다음에 미분한 거. 미분한 건 뭐죠? 얘죠. x좌표분의 y좌표는 얘죠. 근데 우리는 t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수가 t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여기 요 접점 x1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섞여 있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요 식에서 x1과 t 사이에 관계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x1과 t를 한쪽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거든요. 얘는 x1에 관한 쪽, 얘는 t에 관한 쪽. 그러니까 변수를 분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변수를 분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x1과 t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음함수 미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은 둘의 관계식이 나왔고, 얘를 ft를 미분을 할 수가 있겠죠. f'a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fa가 마이너스 2의 루트 1에, 그러면은 여기에 x1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겠죠. x1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집어넣어야죠, 거꾸로. 그러면은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식을 쓰는 게 조금 그랬을 뿐인 거지. 그리고 이걸 좀 매개 변수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인 거죠. 얘 푸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28번. 얘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멘탈을 갈아버린 28번이죠. 근데 저는 이 문제, 제가 블로그에서 이거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올리는데 다 섞여서 나왔죠. 저는 굉장히 그래서 매끄럽게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이런 문제 나올 것이다 라고 커뮤니티에 이것저것 퍼다 날랐으면 아마 정답률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 이상, 함수 f는 양수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양수이고요. 그 다음에 x가 음수인 쪽에서는 함수가 뭔지도 알고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 보니까, 꼴을 보니까 적분도 가능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 다음에 두 실근 중 작은 값을 gt, 큰 값을 ht,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다. 얘 뭐죠? 내분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계속 벡터를 모르면, 미적분하는 학생들이 벡터 모르면은 반쪽짜리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애들 때문인데, 얘가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분점이잖아요. 어차피 k는 상수니까 내가 여기다 3으로 나누든 알바예요? 알바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래도 그러나 저러나 상수인데. 그러니까 g랑 h의 내분점이 일정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눈치를 챘어야죠. 그리고 한번 또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fx 이거 우리 그래프 알 수 있죠. 이거 그래프 모르는 거 아니죠? 이거 우리 그래프 알 수 있어요. 대충 x가 음수인 쪽에서, x가 음수면은 값이 양수가 되고 2의 x제곱이면은 2의 x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울기가 가파른, 조금 더 가파른, 가파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물론 0에서 1 사이랑 1보다 클 때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만, 대충 어떤 형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지는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안 그려봐도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아니면 뭐 미분 해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일단 g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또 알겠고, 근데 g랑 h의 내분점은 일정한데, 그러니까 요게 t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했을 때 내분점이 어디서든 간에 그냥 다 일정해야 된다는 얘긴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g 더하기 h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2만큼일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요 축에 대해서 1대 2만큼의 계속 비례관계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0부터 7까지 적분을 했는데 2의 4 마이너스 1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얘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이쪽이 1일 때 이쪽이 2니까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요 넓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도 도대체 이 값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7까지 fx를 적분한 거는 마이너스 3.5부터 0까지 적분한 거를 2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부터 7까지 적분한 거는 마이너스 3.5부터 0까지 적분한 거를 2배를 해주면 돼요. x축으로 2배 늘린 거니까. 근데 그게 여기서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그래도 답을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을 안 한 학생들은 아예 손을 못 대는 거고, 그러니까 답을 아예 답 자체를 못 푸는 거고, 그나마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이제 답이라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아, 해보니까 문제를 잘 보니까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도 되는 거냐면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간격이 1이고 여기가 간격이 2가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1대 2 요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t는 0이고 여기가 t가 양수인 거잖아요. 여기서만 내분점 일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상수 k가 0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요 생각은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이 4, 얘는 이 값은 아무리 봐도 요게 아니라 마이너스 2일 때나 아니면 뭐 1일, 그러니까 이게 4x 제곱 여기서 이 값이 나오려면은 얘가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1이어야지 이 값이 나올 텐데 도대체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요 간격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1대2로 내분이 된다면 여기가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5인데 도대체 이 값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값이 이의 4제곱이라는 이 값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얘가 1일 때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을 할 때만 2의 4제곱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가 아니면 값이 나오지가 않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 값이 튀어나왔느냐는 거죠.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t가 양수일 때, t가 0일 때는 문제 조건에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으로 이어진 경우는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에서 어떤 문제 나올 것이다 강조했을 때 0을 적분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얘인 거예요. 0을 적분하면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게 내분점인 것도 알았고, 도대체 0부터 7까지 적분하면은 여기 3.5가 들어가고서 여기에 3.5 제곱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값으로는 이 2의 4제곱이 안 나온다. 근데 2의 4제곱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게 k가 우리는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0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당연하죠. k가 0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당연한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텐데 얘가 0이 아니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게 해결되었다. 이 경우의 수에서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알았다 하니까 F8, F9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예요. F8, F9.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딱 하나 정해진 거. 그래서 답이 얘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8번을 저처럼 평소에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개인 블로그에 계속 풀이를 올리던 것처럼 문제를 풀어왔으면 28번을 보고 당황을 하지 않았겠죠.
얘를 보고 내분점이다. 얘를 보고 내분점이다. 내분점을 일정하다. 이거 분명히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인데 적분해보고 나니까 이의 4제곱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5. 근데 이것도 할 줄 알기 위해서는 요 넓이랑 요거 적분한 거 넓이가 x축으로 2배 확대를 한 거니까 넓이가 2배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뭐 부분 적분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겠죠. 그랬는데 이제 3.5, 도대체 3.5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이 4제곱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부터 0일 때, 그러면은 0에서 2까지 적분이 안 되나? 5에서 7 적분하고 0에서 5까지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0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잘 냈어요. 28번 같은 문제를 시간 안에 못 푸니까 이런 데서 시간 격차가 벌어진 거겠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22번을 못 풀기 이전에 28번도 못 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22번 풀 시간이 없었겠죠. 자, 29번 등비수열. 둘 다 등비수열이래요. 그 다음에 각각 수렴한대요. 그러면 수렴하는 등비수열이니까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원래 이게 아닐 텐데 이 조건이 가능하다네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도대체 공비가 뭐길래 각각을 합을 한 거를 곱해도 곱한 거를 합한 거랑 똑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을까?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다 보니까 3이랑 7이라는 굉장히 익숙한 숫자가 보이죠. 얘가 어디서 나와요? 1-4분의 1분의 1이랑 1-8분의 1분의 1에서 3이랑 7이 나온 거죠. 그러면 AN이 공비가 2분의 1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얘 할 때 2분의 1부터 집어넣어 봤어요. 근데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사실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니까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니까 여기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사실 상관없어요. 요거 그냥 뭐 등비수열 합공식 쓰는데 뭐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거 2분의 1인 거 알 수 있거든요. 집어넣어 보면은 그냥 저는 이게 3이랑 7인 거 보고서 2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건, 그냥 계산도 안 해보고 이게 2분의 1이겠구나 안 건데,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3이랑 7 보면은 1-4분의 1, 1-8분의 1인 거 알아야죠. 사실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죠. 모르면 공부 안 한 건데, 근데 어쨌든 모른다 치더라도 공비 금방 구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까지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B에는 R로 놓고서 푸는 거죠. 왼쪽 오른쪽 등비수열의 합공식 각각 적용해 줍시다. BN이 4분의 1일 때 그러면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등비수열이잖아요. BN이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을 등비수열로 나눈 거, 그거를 더해라. 뭐 금방 합니다. 이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또 한 번 더 구해준다. 그러면은 60분의 81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약분을 하면은 아마 어떻게 되는가? 필요 없네요. 그냥 120을 곱하는 거니까 162가 되겠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30번.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일단 여기서 얘가 2분의 1 sin 2x라는 걸 요즘 애들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in 2x 얘 2배각 공식이,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2배각 공식을, 그러니까 sin 2x가 2 sin x 곱하기 코사인 x거든요. 근데 아마 요즘 애들은 이걸 모를 거예요.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수능 시험에서 최근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9월 모의평가에 나왔죠. 코사인 2배각 공식
코사인에 대한 200억 공식이 나와서 제가 그거를 분명히 강조를 했는데 아마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 블로그 몇 명이나 본다고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가 당연히 사인 EX를 미분한 거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F 프라임이 사인 EX다. 이게 사인 EX다라는 게 보였을 텐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보였을 거란 거죠. 근데 사인 EX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부호가 조금 다르죠. 얘는 사인이랑은 부호가 상관이 없이 코사인이 부호가 음수일 때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이 음수일 때만 부호가 음수가 된다. 그리고 사인 EX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프 개형이. F 프라임이. 그러면은 F 구할 수 있잖아요. F 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F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요게 F가 되겠죠. F 프라임이 요건 거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을 하는 순간 22번은 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를 sin x가 뭐 0에 아니 뭐 이게 0에서 파이랑 파이부터 2파이를 나눠가지고 부호가 어떻게 되니, sin x니 마이너스 sin x니, 그 다음에 sin x 코사인 x 곱해놓은 거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미분해보고 그러고 있으면은 당연히 시간이 없죠. 22번 못 풀죠. 얘가 2분의 1 sin EX에서 부호만 조작한 거라는 걸 바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22번을 못 푸는 거라니까요. 22번이 어려워서 못 푼 게 아니라, 봐봐요. 28번에서 얘가 내분점인 거 못 알아봤죠? 그 다음부터는 퍼즐이잖아요. 얘가 왜 7일 했는데 왜 3.5 제곱한 게 안 나오지? 그거는 퍼즐인데 얘가 내분점이 일정하다는 거 당연히 못 알아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3이랑 7 보고서 공비 2분의 1인 거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봤을 거고, 그 다음에 30분 얘 보고서 얘가 sin EX에서 나온 건지 모르고 그냥 그래프 막 그리고 있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 시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22번을 풉니까? 그러니까 22번을 못 푼 거예요. 아무튼 30번도 계속 해설을 해보도록 합시다. F가 2분의 1 sin EX인데 부호는 코사인 X를 따라가는 상황이라서 F'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F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어요. 이때 양수 A에 대해 A, FA에서의 접선이 GX다. 그리고 HX는 FT랑 GT 사이, 이것도 사실 벡터 개념을 이용을 하면 편한데 GT에서 FT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것, 이것이 HX다. 이때 X가 A에서부터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그 다음에 6번째랑 2번째랑 요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봐달라라는 이야기네요. 일단은 문제에서 설명한 걸 그대로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F의 개형이 이렇게 되니까 A, FA에서의 접선 G, 그러니까 F의 개형이 이렇게 되니까 G를 이렇게 해갖고 접선을 그려서 G에서 F로 가는 방향 벡터들을 싹 표시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적분을 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 그림만 가가지고는 뭐 알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미분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 H를 미분하면 H'X는 fx 빼기 gx, fx 빼기 gx가 이제 부호가 바뀌면은 이제 극대 또는 극소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제 극대 극소가 바뀌겠습니까? G랑 F랑,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이러면은 이제 G 빼기 F, G에서 F로 가는 요 녀석들의, 지금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전부 다 이제 접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호가 모두 마이너스였잖아요. G에서 F로 가는 방향이. 근데 이제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그런 점들이 어디 있겠느냐, 요게 이제 문제 핵심인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따져보면은 한번 접선을 하나씩 그어보자고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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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 그러니까 알겠네요. 요 변곡점에서 기준을 해갖고, 아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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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네요. 방금은 잘못 그렸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변곡점이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F랑 G의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는 점들이 다 이렇게 접선을 하나씩 다 그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 변곡점일 수밖에 없잖아요. 변곡점들마다 그게 생기네. 요걸 알았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얘네들은 안 되고 얘네들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인 애들만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갖고 변곡점 위치마다 찾아가지고 답 구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그러면 한 4분의 3 파이쯤 하나 있을 거고, 여섯 번째는 2 파이쯤 있을 거고, 그러니까 4분의 3 파이랑 2 파이랑 빼면은 4분의 5 파이. 그래가지고 답은 125. 너무 쉽잖아요. 문제의 의미가 뭔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30번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얘가 sin 2x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개형이 그려지는 거를 미분 안 해보고도 알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함수만 보면은 뭔지 알 수 있다. f'이 뭔지. 그 다음에 f'이 뭔지 미분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 f도 뭔지 알 수 있다. 그리고서 여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f 빼기 g, 이 접선에서 함수 f로 가는 방향, 요런 개념 자체.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또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벡터를 공부를 하거나 지금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거나 기하를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 분량은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미적분이랑 벡터랑 서로 연관된 것들이 있는데, 벡터를 공부하면 미적분을 모르고 미적분을 공부하면 벡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부하게 되는 분량은 평소 교육과정의 4분의 1도 안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러면은 교과 위반이냐, 뭐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학교에서 미적분 공부하는 사람도 기하 공부하잖아요. 공부 안 하지 않잖아요. 내신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기하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뭐 그러면은 금방 대충 잡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1하고 8, 뭐 이런 거 해설해야 되나요? 뭐 해설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의 길기, 루트 3하고 마이너스 2를 지난다니까 일단 a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선 공식 집어넣으면은 알 수 있죠. 근데 보통 좀 계산이 지저분하긴 하네요. 뭐 집어넣어보면 뭐 이렇게 됩니다. a가 3인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x, y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니까 차라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든가. 이걸 뭘 중학생도 아니고 y는 ax 플러스 b꼴로 고치고 앉아 있습니까? 수능 문제에서. 그 다음에 25번 2a랑 b의 거리가 루트 17이다. 요거 문제 조건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애가 돼요.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공통 과목 코사인 법칙 가지고서 길이 구하는 거, 그게 됩니다. 코사인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다시 코사인 법칙 한번 또 써주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너무 익숙한 문제죠. 기하 문제라기보다는 공통 과목 문제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26번 AB랑 A', B'이 길이가 6이다. 그리고 정사형이래요. 그러면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정사형을 했을 때 길이가 안 맞으니까. 요때 이제 P'과 A', B'이 서로 수직이다. P'은 6이다. 그 조건대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A', B, P의 넓이를 A', B, P를 A, B, P 위로 올렸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내렸다라고 했을 때 2분의 9다. 뭐 하란 대로 하면 되죠.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7번 y제곱은 8x.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한 점 A에서 포물선의 준선에 내린 발이 B고, 그 다음에 BF와 포물선이 만나는 두 점을 CD라고 하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때 BC랑 CD가 같대요.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BC랑 CD가 같다. 이때부터 이제 어떤 조건인가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BC랑 CD랑 같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면, 얘랑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얘랑 1대2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랑 1대2죠. 그러면 요걸 얘를 2A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포물선이니까 잡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으니까 3대1 얘가 잡혀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도형들에서 비례관계가 다 잡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되는 걸 가지고서 요 길이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 A랑 2A랑 초점 간의 관계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초점과 이 길이의 관계식을 쓰면 이 A가 3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실제 숫자를 가지고서 이제 요 A점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 길이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이 나머지 비례관계에 의해서 나머지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A의 X좌표가 16이다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다 했죠. A, B, D.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조금 까다롭다 이런 느낌은, 그러니까 이 문제 정도로는 까다롭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중학교 도형 자체에서 아마 약한 게 있지 않았을까. 일단 이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거에서 요게 1대2다. 그래서 요게 1대2다. 이런 평행선 관계 이런 거 찾아주는 게 중학교 때 아마 중점 연결 정리니 뭐니 이런 거 하면서 열심히 했을 텐데, 그거 열심히 안 했으면 이게 잘 안 보였을 거고요. 28번 공간도형 문제고, 사실 별거 없지만 문제가 좀 길죠. 어쨌든 그래도 좀 쉬운 문제니까 한번 천천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AB가 18인 두 점이 AB가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평면 AB, 알파, 베타의 교선 위에 있다. 여기까지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C1이, 그러니까 AB가 지름이라네요. 요거 18인 게. 그 다음에 요게 알파 위에 있고, 얘가 알파인데 여기 있는 건 원이라네요. 그 다음 선분 AB를 장축으로 한다네요. 요번엔 타원 C2가 베타 위에 있는데 얘는 또 타원인데 이 AB가 이제 장축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HF'이랑 HF를 비교했을 때 HF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했을 때 그럼 H가 어디에 잡히는지도 대충 H의 그 상대적인 위치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HFF'이 대충 30도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직선 HF와 타원 C2가 만나는 점 중 가까운 점을 Q라 했을 때 FH랑 FQ를 비교했을 때 FQ가 더 크더라. 그럼 요것도 이제 FH랑 그러니까 Q가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인지 쓸 수 있는데 이쪽이라고 Q의 위치를, 상대적인 위치를 준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준 그림이 됐는데, 이때 점 H를 중심으로 하고 점 Q를 지나는 평면 베타 위의 원은, 그러니까 점 H를 중심으로 하고 Q를 지나는 원, 얘가 이제 베타 위에 있는데 얘의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하네요. 두 평면 알파 베타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려울 게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제가 이제 요거 풀이를 다 하기 위해서 적어 놨는데 요거 지우고서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요 길이가 4래요. 그쵸? 얘가 4고 그 다음에 얘가 30도라니까 8이고 4루트 3이었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렇게를 알면은 삼수선 정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보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타원이라는 조건을 안 썼잖아요. F'Q 요렇게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타원 조건을 안 썼는데 얘가 10이면 얘가 6이잖아요. 그러면은 12대 6 그런데 12대 6이 뭐죠? 2대 1이죠. 얘도 2대 1이고 얘도 1이네요. 그러면은 QF'이 이게 타원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용해갖고 QF'이 6이라는 길이를 우리가 얻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닮음인 거를 서로 알 수가 있죠. 여기 8대 4대 4루트 3이랑 12대 6대 6루트 3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요 FF'이 6루트 3인 것도 알았고요. 요게 그 어떤 비례 관계에 있는지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QF'F가 직각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타원 조건이 안 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 타원 조건을 장축 18인 거를 이용을 안 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적용을 해봤더니 이게 닮음인 게 바로 딱 보였습니다. 이게 닮음인 게 안 보였으면 이 문제 못 풀죠. 근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기하를 공부를 한 거니까 이런 걸 못 찾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언뜻 얘기를 했는데 삼수선 이용을 해가지고 두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할 수 있겠다 얘기를 했는데 요거 말고 다른 조건은 더 없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길이를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중점이 되겠죠. 2루트 3이고 좀 펜 굵기를 얇게 한번 가져가 봅시다. 여기는 이제 3루트 3이고 루트 3이고 2루트 3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길이 알 수 있겠네요. 여기가 4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원이니까 이 길이 알 수 있죠. 그럼 높이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요 길이 다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처음에 그려놨던 조건들을 다 완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요 길이 조건 우리가 다 찾아낸 겁니다. 안 어렵죠? 순서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다 쫓아갈 수 있었죠?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28번 해설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얘도 기출문제죠. 아마 얘가 2017학년도 수능 문제일 텐데 그 2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요렇게 된 거 하나 하고 요렇게 된 거 하나 하고 두 가지가 나올 텐데 그 두 가지 각각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해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그냥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아예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굳이 해설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0번 한번 30번 보도록 하죠. 30번도 사실 별로 뭐 그렇게 어렵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게 예뻐요. 한번 왜 예쁘다고 하는지 한번, 이런 사실 대칭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좌표 평면의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걸 D, BC, CA를 1대3으로 하는 게 각각 EF고, 그러면은 그림이 굉장히 예뻐지겠네요. ABC인데 DEF 이렇게 굉장히 예쁜 그림이, 대칭이 보이는 굉장히 규칙적인 그림이 그려졌어요. 굉장히 예쁘죠.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봅시다. DPEQFR은, 그러니까 PQR은 각각 DEF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1인 원 위에 존재하는 녀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점을 그려가지고 그 각각의 위에 PQR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AX가
PBQCRA를 더한 것이다. PBQCRA를 더한 것이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해설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PBQCRA를 PDQERF를 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PB라고 하는 거는 PDDB 그 다음에 뭐냐, QC는 QEEC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렇게 된 벡터는 서로 맞물려서 이제 더하면은 0이 되죠. 그러면은 사라지고, 그러면 PDQERF 이렇게만 남는다라는 거를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대칭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기하 벡터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 못 알아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PDQERF, 근데 요거는 다 원의 반지름인데 이게 최대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서로 셋 다 방향이 같을 때겠죠. 그냥 뭐 아무거나 하나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결국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 DEF랑 넓이가 같은 애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DEF 넓이랑 PQR 넓이를 비교를 해가지고 찾아보라는 얘기인 거죠. 이때 PQR의 넓이 S라고 할 때 최대일 때 PQR의 넓이가 S다. 그러면 이 S는 DEF의 넓이와 같다. 그럼 DEF 넓이 구해주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했냐면 얘가 4고 4잖아요. 근데 얘는 1, 3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큰 정삼각형의 넓이가 16일 때 요게 16일 때 얘는 3이거든요. 그러면은 3, 3, 3하고 나머지가 7이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 넓이의 16분의 7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4의 제곱이 이 큰 정삼각형 넓이인데 여기다 16분의 7을 해주면은 4분의 7 루트 3, 얘가 S가 됩니다. 그러면 16S 제곱하면은 773 해서 49에서 3 하면 147, 얘가 답이다 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하를 공부하는 대칭의 아름다움을 찾는 이유인 거죠.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기하는 완전히 어려울 것도 없었네요. 그러니까 기하에서도 만점자 많이 나왔어야 돼요. 22번 풀기에 굉장히 시간이 여유로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하 선택자분들께서는. 근데 뭐 기하 선택과 미적분 표준점수 차이가 그렇게 안 났다면 이번엔 좀 기하가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뭐 그거야 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해설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